부모님들 어떠하며 자격인들 어떠하리. 이 세상 엄마는 모두 바보다. 자식은 어미를 버릴 수 있지만 어미는 자식을 버릴 마음이 없구나. 네,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 원철 스님의 산문집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에 실린 구절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준 책방의 책 주치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이 직접 꼽아주신 그런 글귀기도 한데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 영준 책방에 대한 이야기 가족들과 좀 해보셨나요? 네, 해보니까 뭐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네. 너 잘했다 칭찬만 하고 네. 아이들은 뭐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얘기하고 정말요? 네, 친구들은 뭐 이 책 해달라 저 책 해달라 해서 아주 네.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같이 제가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아, 네. 앞으로 이제 더 유명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명절 끝나고 나면 항상 그 포털 사이트 상위 검색어에 오르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극한상사에서도 함께 했는데 명절 증후군입니다. 사실 매번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데 항상 해결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훨씬 크죠. 뭐 음식 준비하는 거는 뭐 늘상 하는 거다 더 하는 거지만 결국은 다 모이는데 또 각자 가족분들의 또 의견이 또 서로 뭐 강하게 주장되잖아요. 뭐 제사에 어떻게 놓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그동안 밀려왔던 것들을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뭐랄까 가족 간에 알력도 생기고 갈등도 생겨서 뭐 요새는 차제에는 뭐 제 주변에서는 아예 그냥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고 헤어지는 걸로 좀 우리 명절 문화를 바꾸면 어떨까. 음식 준비하지 말자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앞서서 저희 청취자분 사연에서도 괜히 가족들 말 한마디에 네, 상처받고 네,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도 참 많았는데 네. 오늘 교수님께 책 처방을 원하는 이 청취자분의 사연도 네. 일종의 명절 증후군과 좀 관련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그렇더라고요.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제가 먼저 문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8623 청취자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기는 전남 고흥입니다. 저는 남편이랑 둘이 농사일을 하며 사는 60대 주부인데요. 올 추석 우르르 몰려왔던 3남매와 손주들이 떠나고 나니 좁기만 한 집이 커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분가하기 전에는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애는 언제 낳냐 입이 닳도록 말했었는데요. 이렇게 허전하고 섭섭할 줄 알았으면 계속 품에 두고 키울 걸 그랬나 봅니다. 명절만 지나면 헛헛한 제 마음을 교수님의 책 처방으로 달래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충분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저도 뭐 8624님과 큰 차이가 없죠. 저도 이제 아이가 3명입니다. 3명 이제 둘은 뭐 어쩌다 보니까 잠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또 아들 조자랍시고 이제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뭐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로 너들 장가는 제때 가라. 라고 했더니 정말 그 큰아이가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냥 덜렁 장가를 아주 일찍 가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막내 하나 두고 요번 차례상 차리고 이제 그 제사 지내는데 차례 지내는데 많이 쓸쓸했죠. 아,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이제 시골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들, 맞습니다. 뭐 교수님도 지금 자녀분들이 해외에 멀리 있다고 하셨지만 이제 진짜 고향집에서 자식들 오기만 오매불만 기다리셨던 그런 부모님들은 막상 아이들하고 북적북적 하다가 다 떠나고 났을 때 참 그 한동안 허전함에 좀 시달리실 것 같거든요. 많이 시달리죠. 뭐 저부터도 당장 뭐 아이들에게 그 뭐 평소 이렇게 뭐 살갑지는 않았지만 집에 늘 눈에 보이다가 뭐 당장 어디 뭐 MT가 한다 어디 뭐 밖에서 자고 들어온다 할 때마다 당장 그 집이 그 집에 한 구석이 비어져 있어서 아내에게 물어보죠. 야, 어디 갔어? 뭐, 아이들 찾게 되는데 하물며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8624님처럼 다 와서 있다가 확 사라지고 나면 그 허전함은 뭐 저는 뭐 상상만 해도 저 아찔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앞서서 6863 청취자님도 명절 증후군 앓을 때가 좋았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각자 아들 며느리와 함께 명절을 지내다 보니까 자식들 외국에 나가 사는 저는 너무 외롭고 쓸쓸했어요. 네. 또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거든요.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제 아드님이
아까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좀 일찍 결혼했다고 네,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품 안에 좀 더 둘 걸 뭐 이런 생각도 하신 적 있으세요? 일단은 뭐 애들이 눈앞에서 막 사나야 되니까 그 집안 청소하나 이럴 때는 야, 빨리 장가나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굴뚝 같았죠. 근데 실은 아들이다 보니까 저랑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죠. 근데 같이 보내 나 재밌는데 재밌는 과정에 정말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재밌는 아이를 그냥 제가 사랑하는 며느라기 이제 예슬이라는 친구인데 그 네. 친구한테 덜렁 이제 보내고 나니까 8624님처럼 섭섭함은 아니지만 네. 많이 심심하죠.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왠지 이번 책 처방이 조금 더 교수님의 그런 마음이 공감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책을 좀 처방해 주셨나요? 저는 뭐 8624님처럼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제 특히 바쁜 일 막 끝나고 나면. 그럴 때마다 제가 봤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 8624님께 정말 저랑 공감대가 100% 일치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책 처방을 했습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아까 이제 조현지 아나운서가 오늘 오프닝에 멋지게 소개해 주신 책인데요. 원철 스님의 산문집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입니다. 짧은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 명절 때마다 저 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제 집에서 오면 또 혹시 또 애들한테 저렇게 아들 봐라 잔소리 들을까 봐 연구실에서 몰래 펼쳐보는 책입니다. 네. 괜히 마음이 좀 찡하네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읽어드린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모란인들 어떠하며 작약인들 어떠하리.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거는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집착을 하고 그다음에 강조하고 우기고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으로 구별하는 세상이더라고요. 요새 많은 분들이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중간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흰색과 백색 외에 회색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네. 그런 어떤 회색의 공간 그다음에 그게 어쩌면 여유라고 보여지는데 그 마음을 굉장히 여유롭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8623 청취자님께는 또 어떤 부분을 좀 권해주실까요? 저는 생각한 게 이제 그 산문집에 네. 그 산문 제목이 만약에 이제 아버님이 만약에 요청을 하셨으면 제가 좋아하는 이 모란인들 어떠하리 작약인들 어떠하리를 추천해 드렸을 텐데 먼저 읽어보라 말씀드렸을 텐데 이제 네.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 세상 엄마는 모두 바보다라는 산문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 책 속에 여러 이제 작품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 세상 엄마는 모두 바보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아주 유명한 스님이 출가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사친서라 그래서 어머니와 이별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이제 아들은 이미 출가하였으니 이제 없는 자식처럼 여기시라. 조금은 냉정하게 어머니에게 이제 그 글을 남긴 거죠. 그러자 출가한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런 답장을 합니다. 자식은 어미를 버릴 수 있지만 어미는 자식 버릴 마음이 없구나. 즉 이제 자식들이야 이제 그 의무방어전으로 명절 때 잠깐 와서 막 정신 쏙 빼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엄마 좋아요. 이러고 후다닥 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 자식 볼 때까지 그리움은 정말 너무 절절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어머님이 아주 유명한 고승이 된 그 고승한테 네. 절에는 못 가고 다른 엄마 똑같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옷가지를 바위에다 두고 와요. 근데 그 바위에다 두고 가는데 없어지면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고 안 없어지면 너무나 심란해하는 거니까 고승의 어머님이 인정. 네.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마음은 동서고금 서양 동양 나눌 거 없이 똑같다고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8624님이 한번 그런 감정이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감정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산문을 추천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요즘에는 부모님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자식들 보고 싶어서 연락 좀 해보고 싶어도, 엄마 바빠. 네네. 이렇게 끊고. 네네. 그러니까. 엄청 서운하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네.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진짜 이 책에서처럼 내 감정이잖아요. 내가 자식한테 하는 감정이니까. 저는 자식들을 보고 싶으면 막 연락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지금 사진 보내라. 뭐 먹냐 사진 찍어 보내라. 막 이렇게 계속 요구하죠. 네. 그럼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받아주더라고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저보러 이제 좀 질척거리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잘 받아준다 얘기는 하지만 뭐 흉을 들어도 뭐 그럼 어쩌겠습니까? 제가 네. 아버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8624님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아마 그 삼남매한테 연락하면 틀림없이 바로 엄마 바로 갈게요든지 엄마 빨리 올라야든지 아주 그 섭섭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들 금방 해결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 권 더 추천을 해 주신다면서요? 네,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처방하는 게 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지만 약간 코믹스러운 책입니다. 그래서 네. 조반디노 과레스키라는 그 소설가가 쓴 건데 돈까밀로와 뽀강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목 발음이 어렵네요. 네네. 돈까밀로와 뽀강 사람들. 네네. 원래는 이제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이란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 아, 네. 여러 권은 읽으실 시간 요새 현대인이 바쁘니까 그다음에 고흥에 계셔서 여러 책을 다 볼 시간이 농사일 하시다 보면 바쁘실 테니까 다 읽으시면 좋고 아니면 요 책만 읽으셔도 네. 굉장히 즐거워지세요. 이제 돈까밀로하고 빼뽀네란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네. 굉장히 거칠은 사람들이에요. 한 분은 신부님은 하나는 마을의 읍장인데 근데 안에 이제 읽다 보면 막 속은 한없이 여린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보다 보면 정말로 웃음이 저절로 나고요. 네.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풀려서 제가 추천하는 거고 어쩌면 갈등하는 내 모습, 갈등에 대한 대응하는 내 모습이 아니면 우리 모습이 아닐까. 8624님하고 저하고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처방했습니다. 네. 이 책도 읽으시면 좀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후련함? 네, 후련함도 있고 이제 콘스럽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이제 지지난주 계속 처방한 책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네.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처방 약이니까 약표를 좀 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도 사실 그 시집 저희가 타일공 네네, 청취자분께 네네. 추천해드렸었잖아요. 네네. 시집이라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꼭 읽어보겠습니다. 문자가 네, 방송 끝나고 바로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 처방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책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머리에 책 처방 달아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꼭 방송 중에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 더 처방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주에 살짝 소개드렸던 김한구님의 요청에 제가 네. 책 처방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 맞아요. 김한구님께서 어렸을 때는 책을 아이한테 많이 읽어줬는데 요즘 우리 아이가 책을 참 안 읽는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맞습니다. 영상에 네. 좀 네. 익숙하다 보니까 네. 종이책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책 추천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청을 받고 제가 이제 딱히 어떤 책일까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그 아이가 몇 살인지 그다음에 그런 아이가 성별은 그다음에 학년 전인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책을 처방하기보다 오늘은 아이가 책을 읽게 만들 수 있는 조금은 확실한 처방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 네. 책을 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요? 어떤 건가요? 네.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부모님을 흉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바른 립스틱을 대부분의 아이들은 귀엽고 바르죠. 제 아이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이도 엄마 립스틱하고 바른 친구니까. 네. 또 아빠가 담배를 피우면 자식들도 담배 피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부모님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 반드시 따라 읽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출발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집에서 독서하는 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TV나 휴대폰과 같이 대체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 어린 도서관이 있으면 가장 좋고 네. 조금은 멀리 있더라도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그 멀리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한번 방문하셔서 네. 아이를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아버님이 보고 싶은 책을 한번 그 도서관에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아이의 거울이 되라 이런 말씀이신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맞아요. 그 요즘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도서관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서 또 네. 아이들 스스로도 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린이 도서관은 꼭 찾아서 가라고 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반 공공도서관은 아직도 약간은 조용한 분위기가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른인 나부터도 야, 뛰지 마라, 뛰지 맞게 되는데 어린이 네. 도서관 자체는 일단 뭐 소음을 허용하고 아이들이 뭐 약간은 뛰어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어린이 도서관을 추천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커다란 쿠션도 준비해서 뭐 엎드려서 보든 누워서 보든 뭐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네. 좀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네, 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인 거고 네. 여기서 그냥 아까 그랬죠. 아버님이 보고 싶은 책 그냥 보세요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아이가 분명히 이제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으라 그러면 돼요. 놀으라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뛰어놀다 보면 네. 도서관이라는 거니까 이제 애들이 다 책을 읽고 있거든요. 지 또래도요. 그러니까 지도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애들 책 뭐 보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도 이제 두어 권 끄집어 가지고 아빠한테 달려오는 거죠. 아빠한테 달려와서 이제 읽어달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한번 고려하실 점이 뭐냐면 생각보다 어린이 도서관에 만화책으로 된 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너무 그 뭐라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뭐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골라놓은 책이니까 그럼 뭐 전혀 나쁜 책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설령 만화책을 갖고 오더라도 그냥 잘 골라왔다. 어디 보자. 이렇게 해서 좀 반가운 그다음에 잘했다는 얼굴을 쳐다봐주면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뭐라도 책과 좀 흥미를 붙이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책 처방을 해드리곤 있지만 네. 저희한테 그런 사연을 말씀하지 못하는 분들은 네네. 가까운 도서관에 가면은 이런 책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특히 이제 공공도서관 같은 데서는 사서들이 이런 책 저처럼 그러니까 나이에 맞춰서 성별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그 가장 적절한 책을 골라주는 게 아주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나 이런 책 골라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기꺼이 흔쾌히 골라주세요. 네. 심지어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도서관은 그냥 책 보러 간다도 되지만 이제 사서에게 물어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에 들여다보면 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제를 이제 수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들도 연구 논문을 내야 될 때 필요한 자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자료들을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요청만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기꺼이 무료로 바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셔서 사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책을 골라주던 하여간 나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주던 그 전문가들이니까 좀 사서들을 많이 바쁘게 해주시는 게 네. 우리 이 영준 책방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영준 책방 주인장인 이 중앙대 남영준 교수님께 직접 책 처방을 받고 싶은 분들은 또 샵 0945번으로 책 처방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되고 나 일주일 못 기다리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사선생님들께 직접 또 책 처방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영중책방 중앙대 남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요 광고로 바로 이어갈게요.